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드라이버로 장타를 치는 비결은 무엇인가 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골프 애호가들이 한결같은 열망은 장타를 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남성 경기자들 사이에서는 장타력이 일종의 자존심으로 경기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잘 치시네요 란 말보다는 장타시네요 란 말이 듣기 좋다 라는 예전 어느 골프 장비 제조사의 광고 문구처럼 우리 주변에는 장타병에 걸린 경기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골프 경기자가 장타 비결을 찾기 전 먼저 세계 장타대회 출전 선수들은 어떻게 드라이버 타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장타대회는 1976년 창설되었으며 2007년 마이크 도빈이 세운 551야드가 최고 기록입니다. 대회 초창기에는 60인치 긴 샤프트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2005년부터는 50인치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틸보다는 그래파이트 샤프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클럽 길이가 길어져도 스윙 무게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트리플렉스 스티프의 매우 큰 굽힘 강성, 큰 비틀림 강성과 높은 굽힘 힌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장타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드라이버 헤드 속도는 무려 140마일/아워 이상으로 400야드 이상 총거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장타가 가능한 것은 로프트 각이 3.5도에서 7도로 매우 작아서 역회전을 2000rpm 이하로 낮추는 대신 평균 연각 4.4도의 올려치기로 발사각을 11도로 크게 하여 비거리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4인치 제한 규정을 초과한 높이 6인치 티도 허용하고 있어서 큰 연각의 올려치기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저회전용 골프공을 사용합니다. 2019년 세계 장타대회의 공인구는 볼빅의 비비드 XT로 아이오노모 표피 소재로 한 4겹 저회전용 골프공으로 압축 강성이 95에서 100으로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2020년 대회는 열리지 못했지만 직전 대회인 2019년 우승자이기도 한 카일 버크셔는 2021년 대회 우승으로 챔피언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장타대회 중계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네로로 하는 결승 진출자도 몇 차례 주어지는 타구 기회 중 대부분이 오비를 내든지 뜻밖의 짧은 드라이브 거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균 페어웨이 폭의 2배인 60야드의 넓은 페어웨이에서 말입니다. 한 방을 노리는 경기인 만큼 타구 방향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우승 인터뷰에서 장타의 비결을 묻는 말에 첫째, 최대한 강하게 타구하는 연습을 반복하여 신경계가 더 강한 스윙에 맞춰 반응하게 만들고 둘째로는 강한 스윙을 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빠른 헤드 속도가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PGA 투어 선수 중 장타로 유명한 브라이슨 디셈버가 우정 출연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7위에 입상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프로 선수 사이에서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고가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체 핵을 고무줄로 감고 부드러운 발라타 고무를 표피 소재로 한 회전 성능이 좋은 가문공인 발라타 공이 유행했지요. 그때는 역회전이 큰 대신 발사각을 낮게 하여 드라이브 거리를 늘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 속도 120마일/아워인 PGA 투어 선수의 경우 발사각 9.5도와 역회전 2800rpm 근처에서 최대 298야드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중겹 저회전 골프공이 유행이 시작한 21세기 들어서는 앞서 PGA 투어 선수의 경우 발사각 11.5도와 역회전 2000rpm에서 최대 313야드를 보낼 수 있어서 가문공과 비교해서 총거리 이득이 무려 15야드나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예전과 비교해서 역회전은 작게 발사각은 크게 해야
드라이브 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 표는 트랙맨에서 개발한 총거리 최적화용 드라이브 맞춤표로 헤드 속도와 스윙 자세인 연각에 따른 최적 발사각과 역회전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 속도가 PGA 투어 선수 평균에 가까운 115마일/h일 때 연각 5도로 올려치면 공속도는 172마일/h가 되고 발사각 10.7도, 역회전 1681rpm일 때 최적 총거리는 342야드입니다. 이 복잡한 표를 수식화한 후 총거리 분포를 보인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장타 비결은 빠른 헤드 속도에서 로프트가 작은 클럽으로 가능한 올려치기 하여 발사각은 높게 하되 역회전은 작게 타고 하는 것입니다. 헤드 속도 113마일/h, 연각 -1.3도, 발사각 10.9도, 역회전 2686rpm인 PGA 투어 선수 평균의 경우 총거리 최적화 발사각 6.8도보다 4.1도 높아서 탄도가 높은 대신 총거리는 최적 총거리 320야드보다 훨씬 짧습니다. 헤드 속도 94마일/h, 연각 3도, 발사각 13.2도, 역회전 2611rpm인 LPGA 투어 선수 평균의 경우 총거리 최적화 발사각 10도보다 3.2도 높아서 역시 탄도가 높은 대신 총거리는 최적 총거리 255야드보다 훨씬 짧습니다. 총거리 450야드인 장타대 출전 선수의 경우는 발사각 5도, 역회전 1800rpm 정도로 타고 해야 하는데 실제와 동떨어진 발사 조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PGA, PGA, 세계 장타대회 출전 선수 모두 총거리 최적화 관점에서의 장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표는 트랙맨에서 개발한 비거리 최적화용 드라이브 맞춤표로 헤드 속도와 연각에 따른 최적 발사각과 역회전 속도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 속도가 95마일/h로 LPGA 투어 선수 평균에 가까울 때 연각 5도로 올려치면 공속도는 140마일/h가 되고 발사각 15.7도, 역회전 속도 2595rpm일 때 최적 비거리가 231야드입니다. 앞서 총거리 최적화 마찬가지로 비거리 최적화에서도 올려칠 때가 내리칠 때보다 최적거리에서 유리한데요. 그 주요 원인은 같은 헤드 속도에서 역회전을 작게 하면 공속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프트가 작은 클럽이 필요합니다. 실례로 2019년 LPGA 투어 1위인 고진영 선수는 PGA 투어 선수의 평균보다 0.5도 작은 9도 로프트의 드라이버를 사용하지만 올려치는 스윙을 하여 발사각은 확보하면서 역회전 속도를 줄여서 드라이브 거리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비거리 최적화 표를 수식화한 후 총거리 분포를 보인 그림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때의 장타 비결도 빠른 헤드 속도에서 로프트가 작은 클럽으로 가능한 올려치기 하여 발사각은 높게 하되 역회전은 작게 타고 하는 것입니다. PGA 투어 선수 평균의 경우 비거리 최적화 발사각 11.4도에 가까워 총거리는 비거리 최적화 총거리 320야드보다 오히려 약간 멉니다. LPGA 투어 선수 평균의 경우 비거리 최적화 발사각 15.8도보다 2.6도 낮아져 총거리는 비거리 최적화 총거리 250야드보다 훨씬 멉니다. 헤드 속도 135마일/h에서 총거리 450야드인 세계 장타대회 출전 선수의 경우 비거리 최적화 발사각 11도, 역회전 1500rpm으로 실제와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LPGA 투어 선수는 평균적으로 비거리 플러스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에서 타구하는 셈이고 PGA 투어 선수와 세계 장타대회 출전 선수는 총거리 최적화를 위한 장타라기보다는 비거리 최적화를 위한 장타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즉 헤드 속도가 빠른 남자 프로 선수의 경우는 제어하기 어려운 달린 거리를 늘리기보다는 제어하기 쉬운 비거리를 늘려서 장타를 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거리 최적화는 헤드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페어웨이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코스에서 비거리를 극대화하는 발사 조건을, 총거리 최적화는 헤드 속도가 느리거나 페어웨이 관리 상태가 좋은 코스에서 비거리보다는 달린 거리를 늘려서 총거리를 늘리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은 발사각과 역회전을 모두 작게 하여 낮은 탄도로 쭉 뻗어나가면서 착지각이 작아져 달린 거리가 증가하는 전략이고, 비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은 발사각은 2도에서 3도 높게, 역회전은 500에서 600rpm 크게 하여 약간 솟아오르는 탄도로 골프공을 공중에 오래 머물게 하여 비거리를 늘리는 대신 착지각이 커져서 달린 거리는 줄어드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타면이 표적성과 스윙 진로에 잘 정렬된 상태에서 스윗스팟에 타격하는 정타의 경우, 즉 똑바른 탄도에서의 장타 요령을 소개했습니다만, 이외에 몇 가지 실전에서의 장타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레슨 프로가 어느 일간지에 기고한 장타 비결에 관한 칼럼 내용입니다. 골프 경기자는 대부분 자신의 드라이버 거리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다. 거리를 더 낼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 드로우 그지를 익히면 된다. 공이 공중에 떠가는 비거리도 늘어나고 착지 후 많이 굴러가게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고의로 빗맞은 타격을 포함하는지 알 수 없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드로우 구질은 똑바른 구질과 비교해서 달린 거리는 늘지만 비거리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드로우 구질은 순수 각 효과를 이용하여 스윗스팟에 맞추는 정타 이외에 기어 효과를 이용한 고의로 빗맞은 타구로도 구현이 되는데, 두 경우 탄도 특성이 약간 다릅니다. 우선 스윗스팟에 제대로 맞추는 정상 타구에서 드로우나 페이드 구질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이언 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충격 시 로프트 각은 변하지 않고 스윙 진로에 대해서 클럽 타면만 1도 열려서 페이드 구질이 되거나 반대로 1도 닫혀서 드로우 구질이 되면, 즉 페이스 각만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다르면 모두 스윙 진로 기준으로 대칭 탄도를 이루므로 정점, 이탈거리, 비거리, 달린거리 등 모든 탄도 특성이 같아집니다. 그러나 타면 여닫힘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자들이 흔히 하는 행동은 샤프트 축을 중심으로 클럽을 돌려서 페이스 각을 조정하지요. 이때 샤프트 축이 회전할 때 페이스 각만 바뀌는 게 아니고 로프트 각도 그 절반 정도 비대칭적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페이드 구조를 구사하기 위해 타면을 2도 열면 로프트 각이 1도 증가하여 약간 뜬 공이 되기 쉽고, 드로우 구질을 구사하기 위해 타면을 2도 닫으면 로프트 각이 1도 감소하여 낮은 탄도의 굴샷이 되기 쉽습니다. 즉 샤프트 축을 2도 바깥쪽으로 돌리면 타면은 2도 열리는 대신 로프트 각이 그 절반 수준인 약 1도 커져 발사각과 역회전이 큰 페이드 구질이 되어 비거리는 증가하나 총거리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샤프트 축을 2도 안쪽으로 돌리면 타면은 2도 닫히는 대신 로프트 각이 1도 작아져 발사각과 역회전이 작은 드로우 구질이 되어 비거리는 감소하나 총거리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스윗 스팟에 정상 타격할 때 페이드 구질과 비교해서 드로우 구질의 총거리가 먼 이유는 타면이 닫혀서라기보다는 이 때문에 작아진 회전 로프트로 역회전 속도가 줄고 탄도가 낮아져 비거리보다는 달린 거리를 늘려서 총거리를 늘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로프트가 작은 클럽인 드라이브 타구에서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로프트가 작은 클럽일수록 동일한 페이스 각에 대해 골프공 회전축 경사가 커져서 더 심하게 휘는 구질을 만들지요.
최적화된 발사 조건의 경우 그림처럼 똑바른 구질이 휘는 구질보다는 총거리가 더 길어야 합니다. 프랭크 베르너의 말을 빌리면 똑바른 타구가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드로우 구질이 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과 상반됩니다. 다만 페이드 구질보다는 드로우 구질의 총거리 손실이 훨씬 적어 총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스윗스팟으로 타격하는 정상적인 타구에 대한 논리로 타면 중앙 기준으로 안팎 또는 위아래로 빗맞은 타격의 충격 및 탄도 특성은 다릅니다. 우드 타구에서 드로우 구질을 구사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스윗스팟 바깥쪽으로 약간 빗맞은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드 헤드는 아이언과 달리 쓰러치기 쉽도록 바닥이 넓고 무게중심이 깊고 헤드 타면에 오름 곡률이 있습니다. 우드 타면이 아이언처럼 평평하다면 빗맞은 타격에서 기호 효과가 커서 심한 훅이나 슬라이서의 악성 구질이 되지요. 여보름 곡률을 도입하여 우드의 타면을 수평면에서 볼록하게 만들면 안팎으로 빗맞은 충격점에 페이스각 효과를 주어 지나친 기호 효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로 빗맞은 타격이 과연 바람직한가인데 요즘처럼 헤드 부피가 커지면서 무게중심이 깊어지고 또 헤드 타면이 넓어지면서 고반발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유효 타격 면적이 커지므로 빗맞은 타격에 의한 반발계수 손실이 전보다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우드 타구에서는 유효 타격 면적상의 충격점 위치에 따라 헤드 속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 드라이브 타구에서는 스윗스팟에서의 헤드 속도 100마일/아워 기준으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5마일/아워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반발 개수도 0.74에서 0.83까지 차이가 나 공속도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스윗스팟 G와 이를 기준으로 대칭 위치해 있는 바깥쪽으로 18mm 떨어진 충격점 A와 안쪽으로 18mm 떨어진 충격점 B의 반발 개수와 유효 헤드 속도를 표에 정리했습니다. 반발 개수는 헤드 속도 110마일/아워를 기준으로 표준화해서 표시하므로 로프트각이 작은 클럽에서는 매 헤드 속도 10마일/아워 감소에 따라 반발 개수가 0.01씩 증가하므로 이를 반영해서 헤드 속도 100마일/아워 기준으로 반발 개수를 재조정했습니다. 충격점에 따른 공속도는 반발 개수에 1을 더한 값과 충격점 유효 헤드 속도에 비례하므로 충격점 A에서의 공속도는 충격점 G보다 오히려 2마일/아워 작아집니다. 충격점 B는 헤드 속도도 반발 개수도 모두 작으므로 10마일/아워 정도 작아지죠. 드라이버뿐 아니고 모든 클럽은 샤프트를 헤드에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해 비교적 두꺼운 두께의 목 구조를 가져야 하고 설사 헤드 외부에 목이 없는 특수 구조라 하더라도 대신 헤드 내부의 구조를 튼튼히 해야 하므로 자연 목에 가까운 부분에 반발 개수를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충격점 A는 드로우 구질, 충격점 B는 페이드 구질이 되는데 두 충격점 사이의 공속도가 8마일/아워 정도 차이가 나서 비거리도 무려 16야드 차이가 납니다. 정타로 장타를 치기보다는 비거리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안전하게 타면 약간 바깥쪽으로 타격하는 편이 좋은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현상은 헤드 체적과 MOI가 작았던 예전 드라이버와 달리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타이타늄 드라이버 헤드의 MOI는 4,500g 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그림의 클럽 C나 D처럼 안쪽으로 빗맞은 타구보다는 바깥쪽으로 빗맞은 타구의 거리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똑바른 구질이 스윗스팟 타격 대비 공속도와 비거리 손실이 매우 큰 페이드 구질의 안쪽 빗맞은 타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속도와 비거리 손실이 현저히 적은 드로우 구질의 바깥쪽 빗맞은 타격은
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실수 관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타상이 걸린 홀에서 공속도 손실이 큰 안쪽으로 빗맞은 타격의 페이드 구질보다는 공속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약간 바깥쪽으로 빗맞은 타격의 드로우성 구질이 실수 관용성 면에서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흔히 미디어에서 장타 비법으로 그림처럼 드라이버 타면 중앙 위쪽을 타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충격점이 타면 위쪽이면 기어 효과로 역회전이 줄고 발사각이 커져서 드라이브 거리가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통 드라이브 헤드에서 강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은 타면과 일체로 제작되는 바닥과 옆면이고 관은 가벼운 소재로 만들지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드라이버 헤드는 타면이 공칭 로프트만큼 기울어져 있고 이 타면의 중심에서 타면의 수직으로 내린 직선인 중립축의 위쪽에 헤드의 무게중심이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타면 정중앙에 타격하더라도 결국은 스윗스팟 아래로 빗맞은 타격이 되어 역회전이 커지고 반발 계수와 공속도 손실이 커서 드라이브 거리 손실도 커집니다. 따라서 타면 정중앙 위로 빗맞은 타격을 유도하면 스윗스팟에 맞는 정타에 가깝게 되고 기어 효과를 줄여 역회전 속도가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스윗스팟보다 지나치게 위로 빗맞은 타격을 시도하면 충격점에서의 헤드 속도와 반발 계수가 줄어들어 공속도 손실이 커져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헤드 무게중심이 중립축에 있는 경우, 즉 스윗스팟이 타면 중앙에 있을 때 위쪽으로 빗맞은 타격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LPGA 투어 선수와 비슷한 타구 조건을 고려하여 타면 중앙의 스윗스팟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1cm와 2cm 빗맞은 타격의 충격과 탄도 특성을 계산하여 표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위쪽으로 빗맞은 타격은 예상대로 역회전이 줄고 발사각이 커지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빗맞은 타격은 발사각이 작고 역회전이 큽니다. 예상대로 스윗스팟에 맞았을 때의 공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한편 위쪽으로 빗맞은 타격에서는 공속도 손실이 급격히 커지지만 아래쪽으로 빗맞은 타격에서는 공속도 손실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LPGA 투어 선수 비거리는 스윗스팟으로 타격할 때 가장 멀고 아래로 빗맞을 때보다 위로 빗맞을 때의 비거리 손실이 오히려 조금 더 큽니다. 비거리에 유리한 발사각과 역회전 조건에 반하는 상황으로 앞서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현상을 보입니다. 결론은 높은 발사각과 작은 역회전보다 공속도가 비거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스윗스팟에 맞추는 타격이 비거리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드라이버 헤드의 스윗스팟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판되는 대부분 드라이버 헤드의 무게중심은 헤드의 구조상 중립축 위쪽으로 0에서 12mm의 치우쳐 분포하고 중립축 아래에 있는 드라이버는 거의 없지요. 더구나 타면 중앙에서 좌우로 4에서 5mm까지 벗어나기도 합니다. 즉 스윗스팟이 타면 중앙 기준으로 최대 좌우로 4에서 5mm, 위쪽으로 12mm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타를 치려면, 즉 스윗스팟을 맞추려면 역설적이지만 타면 중앙 기준 약간 위쪽으로 고위로 빗맞은 타격을 해야 합니다. 빗맞은 타격이지만 의외로 반발 계수 손실이 적으면서 공속도도 커지지요. 위쪽으로 빗맞으면 기어 효과로 역회전이 작아지고 또 앞 오름 곡률의 영향으로 타면 중앙과 비교해서 유효 로프트가 커져서 그만큼 발사각이 커집니다. 모두 비거리 향상에 유리한 발사 조건이지요. 여기서는 물성치와 타구 조건은 전과 똑같고 무게중심만 중립축 위쪽 8mm에 있는 보통의 드라이버 헤드에서 충격점 위치에 따른 탄도 특성을 LPGA 투어 선수 드라이버 타구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역시 충격점이 위로 갈수록 발사각은 커지고
역회전은 작아지는 비거리 향상에 유리한 발사 조건을 갖습니다. 당연하지만 충격점이 타면 중앙보다는 스윗스폿에서 공속도가 1마일/아워 정도 크고 비거리 이득도 7야드나 됩니다. 충격점이 스윗스폿에 가까운 위쪽 5에서 10mm 부분에 있으면 공속도 손실이 적으면서 역회전 속도와 발사각이 조화를 이루어 비거리 손실이 2야드 이내로 안정적입니다. 위쪽 2에서 12mm의 스윗스폿 부근의 넓은 빗맞은 타격 범위에서도 비거리 손실이 0에서 5야드로 산포도 작습니다. 그만큼 타격의 부종합성에 따른 비거리 손실이 거의 없지요. 한편 타면 정중앙을 스윗스폿으로 오인하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mm 부근에 타격한다면 비거리 범위가 205에서 218야드로 최대 비거리도 2야드 짧지만 비거리 산포도 매우 크지요. 그만큼 타격의 부종합성에 따른 비거리 차이가 심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라이버 헤드의 중심 높이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겠지만 무게중심이 중립축 위쪽에 위치한 보통의 드라이버로 타구할 때는 타면 중앙에서 무게중심이 위치한 위쪽을 기준으로 타격하면 비거리 증가 효과뿐 아니라 타격 실수에 대한 관용성도 상당히 커집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헤드의 무게중심 위치에 따른 충격점 위치와 드라이브 거리의 상호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의 무게중심이 타면 중앙에 있는 드라이버의 타면 위쪽과 중앙에 충격점이 있을 때의 발사 조건을 비교해 보죠. 헤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든지 충격점이 높으면 앞 오름 곡률 때문에 발사각이 높게 되고 기어 효과 때문에 역회전 속도가 감소합니다. 역회전이 작으면 항력과 양력이 줄어들어 비행 중 속도 감소가 줄어듭니다. 대신 양력도 줄어들어 짧아지는 골프공의 채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발사각을 크게 하여 드라이버 거리를 멀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무게중심 위치에 가까운 위치, 즉 스윗스폿에 가까울수록 반발 계수가 커져서 공속도가 최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비거리나 초음거리는 큰 발사각과 작은 역회전이 유리하긴 하지만 공속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은 헤드의 무게중심이 타면 중앙에서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 드라이버 타면 위쪽과 중앙에 충격점이 있을 때의 발사 조건을 비교해 보지요. 이 경우는 스윗스폿이 무게중심이 있는 위쪽으로 이동하므로 충격점도 같이 이동해야 반발 계수가 커져서 공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비거리나 총거리는 큰 발사각과 작은 역회전이 유리하긴 하지만 공속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경기자는 스윗스폿, 즉 헤드의 무게중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당연히 타면 중앙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타의 비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헤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스윙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로프트가 작은 클럽으로 역회전을 작게 하면 항력과 양력이 줄어들어 비행 중 속도 감소가 줄어듭니다. 대신 양력이 작아져 짧아지는 골프공의 채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발사각을 크게 합니다. 주어진 헤드 속도에서 총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은 작은 발사각과 작은 역회전이 특징이고 비거리 최적화 발사 조건은 이보다 발사각은 2에서 3도 크게, 역회전은 500에서 650rpm 크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타에서는 똑바른 구질일 때 최대 드라이버 거리를 냅니다. 드로우 구질은 타구 실수 관용성 관점에서 드라이브 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똑바른 구질에는 못 미칩니다. 셋째, 헤드 무게중심이 타면 중심보다 위쪽에 있는 대부분 드라이버로 장타를 치려고 할 때는 공속도 극대화를 위해 스윗스폿에 타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수적인 효과로는 기어 효과로 작은 역회전과 앞오름 곡률에 의한 각 효과로 높아진 발사각 때문에 비거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헤드의 무게중심 위치가 낮을 때는 역효과를 내므로 헤드 무게중심 위치,
또는 정확한 스윗스팟 위치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